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 주식TV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긴 명절 연휴, 우리 민족의 또 대명절 설 연휴가 무려 6일이나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31일, 1월은 이제 이렇게 하루만 남겨둔 상황이에요. 그죠? 즐거운 명절 꼭 좀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25년 여러분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 자, 이게 기본이라는 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이제 늘 체크하는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방산주, 그리고 최근에 이 유리기판, 뭐 굉장히 참 새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또 주목과 이슈를 한 번에 받으면서 많은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먼저 유리기판 쪽 말씀드리면 뭐 SKC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최근에 나와줬었고, 자, 필옵틱스 결국은 3만원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최근에 보여주면서 이 유리기판 쪽에서 확실하게 좀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하나 방산 3사를 꾸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확실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50만원을 목표로 잡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40만원 선을 넘어서서 이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매수 타점은 수도 없이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시스템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우상향,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제 전 고점 돌파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쪽 관련해서는 뭐 하나오션이 뭐 독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하나 방산 3사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꾸준하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2차전지가 좋지 못해요. 그죠? 여전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너무나 좀 독보적인 상황이고, 어느덧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벌써 이제 12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17만원 목표가를 분명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저가 매수도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그죠? 하나 이제 이 비전, 하나 원래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제 솔루션즈죠. 이제 어느덧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34,050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나게 또 갭상승을 하면서 최고 상한가 가까이 들어가주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해서 이 제이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 넘어와서, 바이오도 역시나 뭐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 좀 잘 상승이 나와줬고, 역시 4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 4대장 기업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바이오 섹터는 분명히 좋을 것이고, 이 연구 개발을 포함한 이 위탁 생산 기업,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최근에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2025년의 상반기 시장이 열린다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24년 4분기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25년을 한번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3일 회계 법인에서 좀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기승전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 2024년을 우리가 좀 되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큰 이슈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또 이 탄핵 사건, 이게 사실상 2024년에 가장 큰 메인 또 이벤트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이미 트럼프 1기 때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 시절 이전에 그 시대 때 다들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트럼프 정책 영향과 함께 업황에 대한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AI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뭐 업황도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브라이트, 그죠? 트럼프 정책 영향 역시도 굉장히 발달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취임 이후에 무려 700조 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또 이 금액을 AI 데이터 인프라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 트럼프 시대에서 이 AI 쪽 인공지능,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뉴트럴, 중립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지금 그러한 영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파시티브라고 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긍정적 업황은 왜 AI가 워낙에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원자력이 다시 한번 또 급부상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함께 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방사성 뭐 물질에 대한 노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뒤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나 원자력, 다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최근에 증설하는 지금 그러한 유행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업황 역시도 긍정적이면서 트럼프 정책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파시티브가 이제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긍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 건조,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이미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선 선박 건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LNG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미포, 조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방위 우주산업 역시도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긍정적임과 동시에 트럼프 정책 영향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 매우 밝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일단 뭐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업황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네거티브죠.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의 어떤 정책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석유의 어떤 시추,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석유 뭐 또 최다 보유량을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석유 시추 확대라든지 생산을 또 늘려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다시 또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영향들,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관세, 중국 같은 경우에 뭐 60에서 뭐 100%까지도 관세가 지금 인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10에서 뭐 25%까지 지금 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2차 전지 역시도 부정적이고,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영향을 또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트럴, 중립이라는 겁니다. 의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역시나 IRA,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워낙에 열풍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나 네, 긍정적이고 밝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뭐 인공지능이 첫 번째 키워드고 올해 AI는 역시나 훨씬 더 발전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2024년 AI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올해 벌써 이제 이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게 오히려 뭐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는 초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정말 인간을 또 뛰어넘는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올해 2025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고속 성장의 아이콘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또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많은 산업군에 있어서 필요성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글로벌 AI 시장 규모만 따지더라도 22년 1197억 달러에서 무려 3년 만에 3배가 증가하는 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3배가 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지금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업종,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I 쪽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중심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벽한 자국 우선주의, 너무나도 성향이 센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AI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과연 이제 돌파구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도 미국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쏠림새가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기업 수도 보게 되면은 자, 미국이 뭐 압도적입니다. 그죠? 무려 전 세계 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주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또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그 이하로는 이제 중국이 사실상 가장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뒤를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호주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이 뒤를 이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AI 이 스타트업 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과 뭐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업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미국이 선두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단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죠? 완벽하게 그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 AI가 지금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AI 산업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역시나 미국이다라는 것이고, 한국은 그래도 83개국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산업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어떤 AI 산업과 이 반도체 쪽 확실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지수 상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확실하게 좀 잡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용자 친화 중심의 서비스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 2033년까지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중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46.5%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섹터를 뭐 단기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 장기간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빅테크, 뭐 AI 에이전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보조하는 이제 AI에서 이제는 대체하는 AI까지 확실하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그러한 인공지능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투자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AI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입힐 예정이기 때문에 AI 시장에서 미국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 AI 칩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꽉 잡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AI 칩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루빈에서 이제 블랙웰로 루빈이 아니라 이제 그 호퍼 시리즈에서 이제 블랙웰로 넘어갔고, 이제 블랙웰에서 뭘로 넘어가요? 루빈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또 대항하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AMD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해 나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포인트로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 확실하게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제 하나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도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전력이 너무나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저전력으로 AI를 구현해야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력들을 또 컨트롤해주는 또 컨트롤러라든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 그래서 결국은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이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두,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우주 이제 방위 우주 산업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글로벌 군사비 지출액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이제 좀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냐 여전히 좀 의문은 남아 있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이번에 뭐 휴전 협상을 또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국내 방산 업계도 대규모 수출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2024년, 22년보다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장세가 2025년, 6년, 2027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2024년 원래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200억 달러 달성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고 150억 달러 정도가 달성이 됐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정말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까지 이 하나 방산 3사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까지 꾸준한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 천궁2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사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360도 뭐 방향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퐁 하고 쏘아 올려진 다음에 갑자기 확 하면서 이제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 수출 시장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중동 쪽,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남미 쪽에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방위비의 어떤 증가와 함께 북미 쪽 역시도 어떤 방산 수출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역시도 이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나토 방위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 방산 수출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방산 관련 기업들 꼭 여러분들께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뭐 수출에 대한 어떤 위축 요인도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지만 대체로 방산 수출 시장은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뭐 우주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긍정적이죠. 지속적으로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미래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산업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와 뭐 스타링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늘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나하나 다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이 선박 건조, 그러니까 조선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이 국내 조선사들, 이 LNG선, 그러니까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들이죠. 경쟁력을 확실하게 또 보유를 했다 보니 이 우리나라 조선사는 중국 대비 다소 부진했지만 이 LNG선 수주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LNG선의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기업들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시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 뭐 늘 강조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하나오션,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 뭐 미포조선이라든지 꼭 관련 기업들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나 좋을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 관심은 항암제 시장, 꾸준하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뭐 면역질환 치료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ADC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닌 표적 단백질 분해제, 방사성 의약품,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CGT라고 해서 희귀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희귀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그런 질병들이죠. 하지만 그런 질병들도 역시나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적인 또 치료제 부분 역시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제가 다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물론 인벤티지랩은 좀 간헐적으로 좀 간간하게 찍어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예요, 그냥. 그죠? 피하 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그래서 이 머크의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로 이제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 이제 산도즈와 함께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미친 듯이 정말 쏟아져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시밀러들에 대한 어떤 또 피하 주사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자, 다이치 산코, 바로 에노투죠. 그래서 에노투의 이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 지금은 이제 정맥 주사 제형입니다. 에노투가. 그래서 이제 올해 임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계약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가져오실 수 있으실 거고, 역시나 뭐 ADC 하면 리가켄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해 또 오노, 일본의 오노 약품공업과 또 대규모 1조 원 가까운 그러한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ADC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뭐 비만 치료제 하면은 이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함께 월 1회 비만 치료제의 개발을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펩트론 역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생물보안법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 2.0 시대에 뭐 약과 인하 그리고 필수 의약품 뭐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생물보안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원래는 24년 한 9월이었나? 제가 기억으로는 9월에 이제 미국의 하원에 이제 통과를 한 부분인데, 작년 말까지 이제 상원에 통과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됐으나 결국은 불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필수품 수입 금지를 위한 4개년 도입 발표, 그리고 필수품에 전자제품, 첨가 의약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은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약과 인하와 필수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 정책 관련.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들 나라에서 제조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약과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영향은 미미하다. 결국은 바이오는 뭐예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꾸준하게 또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주도할 수 있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바이오가 엄청나게 또 주도를 했었죠. 그런 또 시기가 다시 한번 또 다가올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원자력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진짜 이 AI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제 뭐 이래나 저래나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많은 이 최첨단 공장들까지 지금 뭐 대거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력이 부족해요.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친환경, 결국은 이제 지구의 환경도 보호를 해가면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석탄 발전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환경이 망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수력,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원자력까지. 원래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방사성 이제 물질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죠. 자,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이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들이다 보니 결국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다시 한번 또 이 소형 원전 발전소에 대한 어떤 확대에 따라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중대 사고 확률이 100만 년에 1회예요. 우리가 뭐 100만 년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혁신형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1회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 확률이 정말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전력이 부족하니까 여기도 나오죠. 전력 소모가 너무나도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인접한 곳에 소형 원전을 건설을 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부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라고 하면 미국의 또 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여기에 또 연결된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장기 투자를 참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AI 시대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하나 정밀 기계,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여기에 뭐 TSMC까지 이렇게 한 가족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약진이 지금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HBM 6세대 쪽으로 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그런 시기가 이제 또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HBM 6세대에서 좋은 성과를 또 거두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22%를 차지하는 최대 품목이다 보니까 이 강력한 또 이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인 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또 이 중국 쪽에 또 이 수출을 또 금지시키는 뭐 이러한 법안들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뭐 또 관세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반도체 역시도 네, 크게 좀 타격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그냥 100%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당분간 역시나 또 강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엔비디아를 좀 확실하게 고객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근데 사실 엔비디아에 아직 공급을 못해서 그런 거지 AMD 쪽에는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HBM 3세대가 아니라 3, 5세대 그리고 이제 HBM 6세대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유리기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역시도 꿈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소재로서 확실하게 이 전력 효율을 더욱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미세화나 뭐 대면적화 그리고 성능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SK 앱솔릭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또 모회사인 SKC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겠죠. 그리고 장비 쪽으로는 뭐 필옵틱스라든지 검사 장비는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로 넘어가서 사실상 뭐 이 2차 전지 쪽이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 네, 부정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관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또 적용이 될 가능성 뭐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60에서 100% 그죠? 이런 상황이고 역시나 뭐 미국 우선주의니까 뭐 좋은 거는 테슬라 그리고 뭐 GM, 뭐 포드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 기아 역시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결론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점유율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글로벌 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 대비 꾸준한 성장 유럽연합 역시도 성장,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 우리나라도 네, 어찌됐건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연 기관차는 결국은 꾸준하게 감소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이제는 다 전동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XEV 여기 X에다가 B를 붙이게 되면은 배터리 전기차고 H를 붙이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PH를 붙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이제 여름에 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좀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포비아 현상, 공포 현상이라고도 하죠. 기피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의 대체제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꾸준하게 전기차로 가야 돼요.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좀 잠깐 또 살펴볼 텐데 자, 결국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2차 전지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 바로 트럼프의 이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폐지 그리고 IRA 인센티브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지만 IRA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기 계획은 결국은 각 지역 구별의 이해관계의 존재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면 폐기보다는 지원 요건을 강화해서 지원 규모 축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현행 IRA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7,500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뭐 9, 그리고 제네시스의 이제 GV90이었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또 이제 제외가 돼 버렸어요. 하지만 기아의 또 EV6 그리고 EV9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하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바로 이
2차 전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참 작년에 너무나도 안 좋은 뭐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2차 전지 종목 쪽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중국 얘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경쟁 심화와 함께 이 완성차 업체들이 자꾸 이 LFP 배터리,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에서 지금 LFP 배터리 채택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르노 자동차랑 이제 우리나라 또 LG 엔솔이 LFP 배터리 또 이제 한 5조 원 이상의 규모의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 LFP 배터리 공략 역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인데, 이 공장들을 우리나라에서 늘려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속상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캐파가 지속적으로 그냥 유지가 돼요. 지금 배터리셀 3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뭐 유럽 쪽이나 이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유럽에서 북미 쪽에 지금 대폭 늘어나는 뭐 이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의 시대가 대중화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시장을 통해서 배터리셀 3사가 확실하게 또 수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완벽하게 따돌리려고 하는 이 미국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어떤 뭐 규제 정책이라든지 뭐 관세 인상 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세는 결국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 제외 시에는 6% 수준의 글로벌 판매량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결국은 전기차 전환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구조적인 산업 변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좀 많은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2차 전지 그냥 딱 요거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 수익성 저하의 어떤 위험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중장기 전동화는 결국은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뭐 전기차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제 앞으로 뭐 로봇 시장이라든지 뭐 드론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이 배터리가 사용되는 이 산업 분야는 앞으로 점점 또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최근에 배터리셀 3사의 또 돌파구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다 또 결국은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ESS가 또 엄청나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산업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ESS용 배터리. 여기에는 사실 이제 LFP 배터리가 대부분 또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도 결국은 LFP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기술을 확실하게 또 확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뭐 38분, 40분 가까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명절 전 마지막 증시가 잘 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사실 이제 본격적인 25년의 시장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오늘 뭐 주가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아무쪼록 또 쉬시는 이 긴 연휴 동안에 전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들과 좀 즐거운 그런 휴일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제 명절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25년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각종 섹터들, 산업 분야별로 좀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2월부터 죄송합니다. 2월부터는 저도 좀 바쁜 것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께 주가도 같이 좀 챙겨서 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저 김 선생 역시도 잘 쉬고 연휴 동안에는
푹 쉴 예정이니까 네, 2월에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2월에는 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고 2월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